우리 주간 전망대의 톰과 제리, 와이즈 경제연구소. 톰부터 소개해드려야 되니까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그리고 우리 제리이신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오늘도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고양이 소리 내고 찍찍 소리 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시키면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니 예. 차 소장님은 오늘 백신 맞으신 분이 이렇게 멀쩡하세요. 원래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 그 기분이 안 좋냐면 네. 오히려 젊을수록 더 아프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너무 아픕니다. 아플 것 같습니다. 저는 맞고서 정말 뭐 꽤 아플 줄 알았는데 물론 이제 타이레놀을 좀 먹긴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제가 네.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는데 뭐 견딜만 합니다. 견딜만 하세요. 예. 아직 김 대표님은 아니시고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까? 네. 그리고 소장님 맞으신 거 보니까 맞아도 네. 아직 소장님께서는 안 맞으셨죠? 예, 저는 뭐 안 맞았습니다. 되신 것 죄송합니다. 네. 네. 정상 생활로 돌아가야죠. 네. 네. 그래요. 지금 어쨌거나 이번 주 네. 어떻게 두 분 이렇게 예상대로 흘러갔던 주간인지 모르겠네요. 차 소장님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예, 저는 뭐 이렇게 파생 쪽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그 신경을 좀 안 쓰는 투자자이긴 한데, 네. 물론 이제 보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던 시장의 분위기는 지난주부터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느껴졌고요. 네. 시장이 일단은 3,200선 그리고 980선을 돌파한 이후에 뭐 차트를 보던 그 전에는 이제 조금 조심스러웠었죠. 차트가 이제 모이는 상황에서 네. 과연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웠었는데 예. 방향을 일단 아래로 찍지는 않았고 위로 찍은 상태에서는 전반적으로 시장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업종별 순환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지금 뭐 크게 걱정할 분위기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주식을 조금 더 갖고 이익을 좀 향유할 때가 아니겠는가. 저는 지금 뭐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수급 측면에서 보면 뭐 여전히 불안한 거는 저는 계속 마음은 갖고 있는데 네. 지금 수급은 그렇게 크게 시장에 있어서 오히려 영향은 아니다.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 특히 기관은 철저히 이제 프로그램에 연계돼 있고 네. 외국인도 주초에 들어오다가 주 후반에 조금 단발적으로 산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라 트렌드 잡기는 어렵고 물론 개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사고팔고는 하고 있습니다. 뭐 물려가고 있는 것들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시장이 그렇게 약세가 아니라 강세 분위기이기 때문에 강세 분위기. 이런 강세 분위기 속에서는 조금 뭐 조심스러워할 거는 했다 하더라도 대형주 위주의 장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이게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논란보다는 네. 저는 어떠한 주식이든지 지금 다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뭐 조금 약간 설명을 드리면 성장주가 최근에 다시 올랐으니까 주 후반에 성장주가 올라다 보니까 이제 다시 성장주들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성장주가 올라가기 전만 하더라도 한 두어 달 성장주 갖고 계신 분들은 소갈이 하셨잖아요. 가치들이 올라가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성장주가 올라가니까 이제 성장주가 이제 움직이는 거 아니야? 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저는 가치주도 결코 밀릴 주식들은 아니다. 이익 기간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순환매니까 순환매에 있어서는 좀 조급함을 좀 떨어 버리셔야죠. 내가 지금 오늘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저는 장세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 대표님 코멘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선물 옵션 만기일 때 변화가 좀 나왔으면 생각을 했는데 어떤 변화? 좋은 변화죠. 좋은 변화. 네. 기존 그렇게 쌓여있던 지난번에 잠깐 네, 지금 네, 보여드렸었죠. 프로그램 예. 매도가 베이시스가 청산되면서 점점 개선되는 양상.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파생 상품 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 네. 오늘자 기준으로 봤을 때 베이시스가 좀 자꾸 어려운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선물 옵션의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오늘자로 봤을 때 0.7 마이너스입니다. 아직도? 역베이시스입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 정상 시장으로 가면서 변화가 나야 될 거를 아직까지 선물 플레이어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반대로 드리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경기 회복 꾸준히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기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많이 이어지는 분위기, 물가도 계속 정상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키워드가 그겁니다. 정상으로 가야 돼 라고 네. 하게 되면 선물 시장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즉 코스피 200이 코스피 200 9월물이죠. 9월물이 훨씬 더 높아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콘텐고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꾸준히 가져가면서 변화가 나왔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아마 경기 회복 관련된 또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 쪽의 변화가 또 강하게 나올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가 제대로 간다라는 쪽인데 네. 지금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여전히 역베이시스다라고 하게 되면은 백오데이션 네. 그래서 이런 현상으로 보게 되면 아직은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정상으로 가기에는 여전히 관망세다. 그리고 또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유동성 쉽게 회수 안 하겠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나 동양들이 이제 그동안 좀 조정 많이 받았던 성장주 쪽으로 약간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쪽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너무 유동성 가지고 고민 안 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만약 이게 다음 주 FOMC 회의에서도 확인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내가 어디를 베팅해야 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잊고 있었던 BBIG죠. 이쪽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듣는다 BBIG. 그렇죠. 예. 아직 펀드 있습니다. 펀드 살아 있고요. 네. 그 계속 그 거래소에서 넣다 뺐다 하더라고요. 종목들을 잘 조정하고 종목들을? 있으니까. 예. BBIG 갖고 계신 분들. 예. 네. 아유, 예. 지금 뭐 주말 시간 벌써 이제 한 400명 가까이 들어오셨는데, 아유, 툭툭님, 예, 죄송합니다. 이거 좀 급하게 오다가 우리 또 삼청의 의상실에 준비해 놓은 그걸 못 입고 와서 이렇게 좀 허름하게 지금 오늘 진행하게 됨을 양해를 구합니다. 왜 우리 개인들이 참 잘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 보고 있으면은 제 생각이 맞나요? 과거보다는 많이 현명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라는 게 지금 뭐 저희 방송도 있습니다만 네. 많은 유튜버들도 있고 지금 요즘 주식책이 여전히 그 전체 순위에서 수위를 다투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책 판매량도 많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많은 다양한 훌륭한 유튜버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라고 그럴까요? 네. 계좌 관리 이런 것들에 좀 능하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가 횟수가 늘어났다라기보다는 매매 횟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리스크 관리라든지 계좌 관리라든지 종목에 대한 종목을 이제 선별하고 종목을 이제 어떻게 테이크하는 부분들을 보면 조금 뭐 고수분들이 이제 좀 많이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신용장고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양극화하는 데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갤럽이 그 조사한 게 있습니다. 한국 갤럽이 이제 객관적으로 조사한 게 작년 8월에 조사한 게 있고요. 올 1월에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근데 작년 8월만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과거 데이터들과 1990년서부터 갤럽이 조사를 해왔는데 네. 그 큰 데이터가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 초에 봤을 때는 전 국민의 3분의 1이 경제활동 인구의 3분의 1이 주식을 하고 있고 예. 주식활동 인구의 70%가 돈을 벌었다. 1월 달 현재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뒤로는 조금 이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예. 물론 물린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신용장고의 어떤 급등이라든지 미수금의 반대매매 현황 이런 것들은 불안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조급한 분들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있어서 예. 어느 정도 내가 이익을 이 정도 났을 때는 뭐 자를 수 있다라든지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과거에는 뭐 이익을 실현한다라든지 손절매에 대한 것들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우리 시작하는 시간, 예, 저희들 원래 이 인포맥스 라이브가 저녁 9시에 시작하는 걸로 해서 뭐 밤 10시 반에 미국장 열리는 것까지 보는 그런 라이브로 갔다가 저희들이 6월부터 8시에 시작하는 거, 네, 기억해 주시고요. 더 좋지 않으십니까? 더 좋지 않으십니까? 일찍 네,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더 좋은 것 같고 지금 우리 김우정님도 그러셨어요. 요즘 슈퍼개미님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단타를 오히려 역이용하는 것 같은. 자, 이게 극단적인 상황이 지금 미국의 밈 주식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여기 제가 한번 의문이 그 로빈후드가 네. 그 수수료도 안 받으면서 그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를 갖다 처리해주면서 수수료를 안 받길래 뭐 하나 했더니 얘들이 시타델 같은 그런 그쪽 증권사에다가 예. 이 정보 넘기는 걸로 뭐 몇 억 달러에 해당하는 억 달러 수준으로 네. 그걸 돈을 벌더만요. 시타델이라는 데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로 AI 이용해갖고 초당 몇십 회의 주문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람의 손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네. 그 친구들이 그러면 그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손에 넣고 지금 뭐 로빈후드를 통해서 개인들이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고 그 친구들인들 시타델인들 레딧에 왜 못 들어가겠으며 그렇다면 지금 이 AMC나 무슨 뭐 게임스탑 최근 들은 또 뭐
클로버 헬스,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심지어 있습니다. 웬디스까지, 네, 블랙베리 뭐 등등 해서 하는데 이게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슈퍼 개미들이 공매도 어설프게 공매도에 지금 꼬여 있는 기관이나 헤지펀드들 갖다가 공격한다. 그거는 1월달 스토리고 네. 제 얘기는 지금은 조금 달라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에 그 난다 긴다 하는 그 하이에나 같은 그 월가의 그 기관들하고 헤지펀드 애들이 지금 이런 분위기를 역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의심은 안 해보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여러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갖고 시장에서 대응하는 거 뭐 물론 맞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렇죠. 이제 슈퍼개미가 출연하고 슈퍼개미가 그런 식으로 매매하다 보니까 와 부러워 나도 그렇게 매매하면 되겠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막상 그분들은 수익 내고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따라 들어갔던 저희가 수익을 내고 거의 똑같이 거의 뭐든 보통 그런 거 매매할 땐 기업 내용 못 보죠. 그러면 저희가 의지할 거는 딱 기술적 분석, 차트 가지고 대응할 수밖에 없겠죠. 이걸 가지고 차트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면은 이거 소도못만 해도 오늘 수익 한 뭐 20-30% 콜 뭐 이렇게 하면서 움직일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결국에는 한번 그렇게 나오고 거래량도 확 죽고 변화가 나왔을 때 그걸 과연 수익을 잘 챙기고 내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지금 단타 저도 물론 단타 합니다. 단타 좋아하고요. 네. 근데 단타의 가장 큰 첫 번째 원칙이 소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께서도 차트 일각은 있으신 분이신데, 예. 네, 단타의 가장 가장 첫 번째 조건 단타는 일단 손절 잘 지켜야죠. 그렇죠. 네, 손절 저도 그게 제일 최원칙입니다. 그 장기 투자 같으면은 손절이라는 개념이 좀 다소 희미해질 수 희미해질 수가 그렇죠. 있는데 예. 단타 하시는 분들 데이트레이더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필수적이죠. 예, 트레이더 입장 쪽에서 제가 느끼는 제 입장은 솔직히 만약에 오늘 아침에 종목들 거래량하고 봐서 종목을 한 5종목에서 7종목 선정한다. 네. 그러면은 제 느낌에는 4종목은 손절합니다. 그리고 3종목을 얼마나 잘 또 제 보고 있는 가는 쪽으로 끌고 가느냐. 그래서 합산해서 나왔었을 때 오늘 수익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챙기는 게 가장 좋은 저는 이상적인 예라고 생각되는데 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저는 혹시나 단타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네. 먼저 생각할 거는 욕심입니다. 욕심. 네. 이게 내가 보통 보면은 단타를 치다 보면은 욕심이 막 가세되거든요. 여기서 나는 보통 이 종목을 이 정도까지 봤는데 네. 이게 매수세가 막 붙어서 넘어갑니다. 넘어가.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또 뭐 15% 넘어가고 20% 가는 순간이 나오면은 난 15%대 봤는데 그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이게 손가락이 안 나가죠.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또 5%나 아니면 상한가 들어가면은 더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근데 거기가 항상 맹점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항상 보면은 또 그 정도쯤에서 또 꺾여 내려가게 되면 항상 보면은 약간 욕심을 더 부리게 되면 네. 그 순간에 그 짧은 찰나죠. 3-4초간에 내가 결정을 못 하게 되고 네. 그거를 못 챙기게 되면은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 손절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라인에서 내가 지킨다라고 굳건히 마음을 먹고 매매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인정이란 게 예, 여기서 어떻게 또 자릅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를 관리하는 게 가장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컨디션이 좋아야 되고요. 예. 그만큼 그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단타 어렵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라는 쪽인데 참 그러네요. 예. 그래요. 네. 제 주위에도 일찌감치 전업으로 돌아서 소위 말하는 단타로 네. 가시는 분들 중에 잘하시는 분들은 뭐 회사 다닐 때보다 좋다 하시는 분들도 네, 많고 네. 이제 그래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그 투자 철학이나 어떤 스킬이 정립되지 않으면 자꾸 이제 흔들리면은 이제 그 시기가 힘든 거죠. 근데 아마 단타를 치실 때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보통 이제 거래량 붙어서 막 올라가면서 예. 이제 더 갈 것 같아서 들어가는 단타라는 쪽이 있습니다. 예. 이거를 표현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기술을 못 하다 보니까 저는 책을 못 씁니다. 그냥 이런 매매 그냥 트레이더일 뿐이고요. 네. 근데 이럴 때 보통 보면은 이거 조금만 들어가서 2-3% 먹겠다는 입장 쪽에서 들어가는 단타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건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예, 아주 뭐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이라고 보여지고 차 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우리 소장님은 전반적인 어떤
쪽까지도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자주 짚어주시니까 우리 미국 CPI 이거 굉장히 한 일주일 전부터 CPI 타령을 했어요. 예. 지난달에 거의 4월 CPI가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전년비 4.2% 해가지고 헉 했잖아요. 예. 이번에는 5월 CPI는 5%의 전년비.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오히려 국제 수익률 떨어지고 예. 시장 뭐 증시 오히려 늠름하게 잘 가고 지금 요 부분 그렇게 시황쟁이들마다 나와가지고 CPI가 중요합니다 했는데 중요할 만큼 숫자는 나오는데 왜 이렇게 시장은 편안하죠? 그러니까 뭐 결국 시장이 그런 것들을 원했던 것 같아요, 저는. 원했다. 네,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말씀하셨다시피 4월 달에 CPI가 4%대가 나왔다라는 것은 물론 이게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박살났었던 수준 그랬죠. 대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새롭지 않다라는 점. 그게 첫 번째 관심이고요. 시장이 원하는 것은 미리 이제 썰을 푸는 거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응을 해라라는 거죠. 우리가 갑자기 뭘 하게 되면 정말 체할 수가 있습니다만 서서히 그런 것들이 이제 미래에 뭐가 다가올 것을 알면 대비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요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유동성 회수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지금 뭐 내년에 한다, 내후년에 한다, 뭐 올해 한다 이게 썰을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로 시장은 저는 받아들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약간의 의외성은 있습니다. 물론 장중에 살짝 빠졌죠. CPI가 나오니까 이제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차트 보면 순간 밀렸다 순간 올라왔어요. 네. 차트 보면 순간 밀렸다 순간 올라왔는데 결국 시장은 경기 회복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또 하나 변수가 나오는 게 지금 그 백신 접종률이 급격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이제 50%에 육박할 정도로 네. 그 집단 면역이 이제 형성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보면 경기가 더 살아나고 있다.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춘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성이 좀 많이 길러졌다라는 거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이승조 대표님은 9시부터 나오십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대학 시절에 한 50분 정도 강의 중에 예. 교수님들이 이 얘기 저 얘기 뭐 쓸데없는 얘기 빼고 강의라 할 만한 건 한 20분 하시나? 한 2, 30분 하시나? 그 정도 되고 그 2, 30분 중에도 야 오늘 뭔가 좀 들었다 싶었던 날은 별로 없어요. 그런 수업은. 그런데 어떤 그 교수님의 그 지나가는 말 한마디 툭 던졌는 게 이런 얘기 들으려고 우리가 등록금 내고 여기를 다니나 보다 싶을 때가 있고 이 두꺼운 책 중에서도 이 다 읽어도 뭐 다 아는 내용이었거나 뭐 고만고만한 내용인데 이 한 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오늘 그랬습니다. 저 하나증권의 저 김일구 이코노미스트 저기 아침에 이제 오전에 다른 매체에 나와서 하는 얘기 중에 왜 이 전년비 5%인데 시장을 이렇게 조용하나 했는데 갖다가 딱 한 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도 안 좋아가지고 작년 5월에는 전년비 CPI가 0%였고 이번에는 작년 대비 5%니까 2년 토탈리 해보니까 2.5% 아니냐. 이 정도는 우리 뭐 이제 그 한마디에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떤 헤드라인의 숫자 5% 전년비 5% CPI 하면서 어마어마한 숫자에 허걱 놀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뭐죠? 소장님 대학 시절을 얘기하는데 대학 때 강의실에 가봤다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네. 보통 책방하고 가방만 있고 한 명이 다 네 이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도 그거 느꼈어요? 나도 지금 그런 거 느끼고 있어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소장님은 책도 읽으시고 모범생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 김윤수 대표님의 이 소리가 이 말씀이 예사롭지는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가 말이에요. 네.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 세대도 조금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저 먹었던 세대인 거예요. 대충 그런 게임이 대충 대학 있었던 졸업장 따고 당구 치고 술 먹고 뭐 놀고 어느 쪽에서는 뭐 짱돌 던지고 이렇게 하다가 세월 보내고 나서 졸업하니까 여기저기 취업할 때도 많았고 맞습니다. 그랬던 시절에 비해서 요즘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굉장히 노력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담한 뭐 어떤 취업의 길이나 아니면 뭐 결혼해서 내 힘으로 뭔가를 갖다가 신혼 살림 하나 차리기가 힘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코인이니 밈이니 하는 이런 조금 다소 건강한, 예. 기성세대에서 이제 뭐 잔소리가 잦아지는 그런 세태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참 우리 청년들 보고 있으면 안쓰러울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예, 저 이제 내년에 6학년 됩니다. 우리 트리오 박님. 야. 학번은 82학번이고요. 예. 저기 여기서 한번 기업 분할 소식. 지금 SK텔레콤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SK텔레콤이 통신회사하고요. 네. SK텔레콤이 갖고 있는 사업회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SK 11번가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 지분 이런 것들을 6대 4 정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신이 6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 이제 4가 되는 거죠. 그거하고 액면 분할, 5대 1로 액면 분할을 하겠다. 그 두 가지 뉴스가 SK텔레콤이 있는데, 그런 지금 이제 SK텔레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SK텔레콤이 SK그룹에 있어서 지금 현재 주 SK가 제일 상단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SK텔레콤이 이제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이제 맡겨서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손자 회사로 돼 있어요. 하이닉스가 예, SK 그룹 내에서 그룹 내에서. 예, SK 밑에 SKT, SK 하이닉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손자 회사 같은 경우 지분을 인수하려면 100% 지분을 인수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M&A를 할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M&A 할 때는 뭐 20%를 인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50% 인수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SK 하이닉스가 사업을 넓히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 회사를 인수해야 된다. 그럼 100%를 다 사와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SK 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어쨌든 뭐 이런 역할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우리가 통신회사라고 보면 좀 답답한 이미지가 강했죠. SK텔레콤, KT, U+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감춰져 있던 11번가라든지 SK하이닉스 지분들에 대한 가치에 대한 재평가 이런 것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회사를 물적 분할하고 그다음에 물적 분할한 것을 또 이제 액면 분할한다는 걸 해서 SK텔레콤이 지금 꿈틀꿈틀대는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소장님은 지금 SK텔레콤 살까요? 저는 사는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 경기 방어주다라고 생각을 아직까지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도 좀 매수 의견입니다. 이런 과거에 우리가 단순한 통신회사가 아니라 통신회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사업을 영역을 할 수 있으면 플랫폼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 통영주 소장님은 SK텔레콤 고를 외치셨고 우리 그러면 제리 민수님은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안 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왜 이러셔 두 분은 뭐 이렇게 좀처럼 이렇게 의견일치 잘 안 되네. 심지어 밥 먹으러 갈 때는 거의 비슷한데요. 가끔 밥 먹을 때는 같이 그 메뉴를 통일하는데요. 밥 먹을 때 제외하고는 글쎄요 어디 가서 맞출까요? 이게 지금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은 다 좋은 얘기 나오고 그러면 통신주 관심 가져봐 그러는데 오늘 탁 튀는 거는 LG 헬로비전이죠. 이쪽이 더 뛰죠.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이 일단 다 아는 사실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개연성 때문에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걸 가지고 더 가는 거는 뭐 시간 지나고 나면 추세대로는 가겠죠. 근데 시장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새로운 거, 신선한 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의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통신 쪽을 뭐 길게 보면서 뭐 배당도 받고 이제 근데 통신 쪽이 이제 좋아지는 거는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보기엔 통신 부품한테는 악재입니다. 네. 왜냐면 통신주 입장으로 보게 되면 지금까지 R&D라고 하는 5G를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비용이 늘어나서 실적이 이제 좀 주춤하는 경향들이 있었죠.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부터는 그런 거 이제 투자를 더 안 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지금 솔직히 5G 관련돼서 논란이 많은데 지금 쉽게 그 28GHz 같은 경우는 일단 손도 안 댔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무슨 5G입니까? 그러면 반쪽도 아니고 3분의 1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커버리지를 하면서 5G라고 파는 거 자체가 좀 문제 있지 않나요? 근데 이게 아마 또 정부가 어느 정도 또 주파수 경매 비용 들어갔던 거와 관련돼서 약간 정리는 다시 할 거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근데 결론은 지금 이렇게 되면은 통신 부품이나 장비주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우리 막 준비하고 있어서 이제 수주 들어오면은 이래야지라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보면은 1년 뒤, 2년 뒤 이렇게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우리는 이제는 또 다시 호황을 이룰 겁니다라고 했다가 지금 뒤통수 맞은 게 이게 5G 장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통신사가 살면서 부품이나 장비 쪽은 좀 실적 흐름들이 이제 뭐 변화가 돼서 뭐 초반에 삼성전자가 뭐 버라이즌으로 들어갔던 거, 뭐 캐나다 회사 들어갔던 거 이제 수주가 나오면서 변화는 나오겠지만 아마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드라마틱한 실적 나오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5G 같은 경우 아직까지 이제 상용화가 덜 된 것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프라라는 문제에 대한 중요성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휴대폰을 지금 바꿀 때가 3년 썼거든요.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5G를 바꿀 것이냐 아니냐 지금 이제 고민만 벌써 한 달째 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 인프라 5G는 가야 되는 방향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해는 통신이나 장비나 이런 쪽들은 같이 가지 않겠느냐.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먼저 투자가 되고 나면 이제 마무리되고 나면 이제 장비는 끝나고 이제 통신주들이 이익을 향유하겠습니다만 작년에 통신주들이 못 갔던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설비 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감이었죠. 근데 원활하게 못 이루어졌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미뤄졌던 이제 통신 부품주들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개화하게 되면 부품주들도 좀 움직일 가능성은 저는 있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다음 준비된 질문이 물적 분할 나선 만도 LG화학 경험에 냉담해진 주주들 만도의 향후 주가 전망. 자, 그런데 이렇게 여쭤볼게요. 두 분 중에 더 잘하실 수 있는 분이 1분 만에 설명해 주세요. 우리 한두 달 전에 지배구조 갖고 얘기하면서 물적 분할, 인적 분할 공부 많이 했는데 저도 아직 잘 모르겠고 우리 지금 한 1,600명 넘는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 그거 한번 복습했으면 싶으신 분들 계시니까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뭐 어렵게 설명하지 마시고 이거다라고 하실 수 있는 설명 없을까요? 그거를 떠나서 이제 그거는 뭐 솔직히 다시 보기 하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는데 아니 그거보다도 네. 뭐 좀 이렇게 좀 안 잊을 수 있는 확실하게 잡히는 어떤 개념 설명. 짬짜면을 시켰는데 두 개 다 먹고 싶어서 짬짜면을 시켰는데 두 개를 이제 먹을 수 있었어요. 짬짜면을. 근데 이제 지금은 하나만 강요다 가는 거죠. 짜장면 먹어라, 짬뽕 먹어라. 딱 표현이 없어요. 네. 그게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물적 분할. 예. 인적 분할은 인적 분할은 둘 다 먹을 수는 있는데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양쪽을 다 놓고 먹기보다는 한 그릇에 나왔던 게 이제 두 그릇에 나눠지는 거죠. 죄송합니다. 배고파서. 딱 말하는 소장님이 배고프셔야 배고픔을 이유가 이렇게 이게 딱 나오시네요. 나오는 예. 거죠. 예. 근데 지금 제가 만도에 대한 회사 되게 추적 계속 만두니까 만두 생각나네요. 죄송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네. 근데 만도를 볼 때 되게 추적 많이 해왔던 대표적인 저 회사 중에 하나인데 참 왜 하필 이때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가슴이 아픕니다. 왜요? 그냥 가만둬도 됐을 텐데. 가만둬도 됐을 텐데. 네. 근데 그만큼 만도에서 차지하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저희가 만도를 하게 되면 기존의 자동차 쉐시라든가 이런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가 지금 떠오르는 게 ADAS가 관련된 쪽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쪽이 더 부각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좀 이런 얘기 들으면 그렇지만은 약간 분할을 통해서 이쪽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키우면서 이쪽에 대한 위치를 그러니까 즉 만도에 대해서 이 자율주행 사업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회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느낌은. 네. 그러니까 그거를 따로 떨어내서 이제 뭔가를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그러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IPO나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을 때 훨씬 더 좋은 반응을 받겠지라고 하는 장밋빛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아니 그 알짜배기를 왜 그렇게 처리를 하느냐라는 분위기죠. 지난번 LG화학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만도 그것 때문에 지금 일단 1차 반응은 별로 안 좋죠. 네. 안 좋은데 네. 결국에는 똑같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만도 관련된 쪽의 변화를 그 완전히 뭐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고 특히 지금 관련된 쪽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회사 중에 몇 군데를 꼽으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만도부터 현대모비스 몇몇 또 현대오토웨브도 이번에 합병을 하면서 많이 올라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몇몇 회사들은 있는데 차라리 제가 솔루션으로 제공을 한 게 그러면은 만도는 그렇다 치고 시간 좀 걸릴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한라홀딩스를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네, 왜냐하면 만도 지분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연결돼서 쭉 갖고 있게 되면은 변화 그대로 있을 거고 게다가 한라라는 건설사가 있죠. 그리고 또 요즘 핫한 골프장까지 있습니다. 네. 네, 제주도에 있죠. 네, 이것까지 있다 보면은 차라리 지금 지분 가치나 이런 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기다리느니 오히려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네. 굳이 그런 걸 볼 필요는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를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주식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분 가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인정을 좀 안 해준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굳이라는 단어는 만도나 LG화학을 굳이 볼 필요가 지금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인데 네. 결국 뭐 회사에선 그렇죠. LG화학 같은 경우도 LG화학 밑에 에너지솔루션이 100% 자회사로 있고 만도 같은 경우도 그 밑에 지금 현재 그 자율주행 부분들을 100% 갖고 가니 결국 IFRS에 따라서 지분 가치를 땡겨오면 이익단은 똑같다. 회사 규모도 똑같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 논리로 설명하기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회사를 바라볼 때 하나의 회사를 보는 게 아니라 밑에 지분 가치까지 따져주는 거 보고 그렇다면 삼성물산이 지금 저 가격이 돼서는 안 되겠죠. 삼성전자 지분 가치만 따져줘도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특징이다. 저는 그렇게 좀 애둘러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어려운 시기 잘 겪어오고 나니까 이제 와서 회사가 좀 더 자기네 모습만 생각한다. 조금 좀 저도 냉담해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어째 백조 소리가 나옵니까? CATL과 비교해가지고 그쪽 영업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익단은 나눈 건데 지금 이제 적게 보는 데는 약 한 40조 대 바라보는 증권사도 있고요. 네. 높게 보는 데는 한 100조 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까지 이제 이 갭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런 상태인데 글쎄요, 뭐 이렇게까지 되게 된다라면 지금 그 주가가 뭐 단순하게 봤을 때 어마어마한 그 100조가 되면 시총 5위 안에 2위가 3위가 되나요? 이제 3위권대로 3위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너무 기대감이 크지 않아요. 뭐해서 뭔 돈을 어떻게 버는데요?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터리 만들어가지고요. 배터리? 예, 배터리 만들어서. 예, 배터리 만들어서 이거 돈을 벌겠다. 배터리를 얼마나 팔면은 100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게 배터리 같은 경우 지금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뭐 게임 체인저가 분명히 되긴 하겠죠. 근데 지금 당장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차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소장님한테도 공짜로 차를 바꿔줄 수 있고, 김민수 대표한테 공짜로 차를 바꿔줄 수 있다. 네. 선택은 두 가지다. 네. 화석연료와 전기차. 근데 이거뿐만이 아니라 하이브리드도 있고요. 네. 뭐 이런 선택지를 다 준 겁니다. 네. 그럼 뭘로 바꾸시겠습니까? 저는 뭐 어쨌거나 전기차는 아닙니다. 저는 깨어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개념들은 물론 이제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겉에서 보기에 디자인도 후져요. 네, 뭔 놈의 뭐 계속 뭐 S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몇 년 전하고 똑같아. 우리 아들하고 똑같은 생각이시네요. 네. 뭔 놈의 디자이너들이 노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과연 이게 그만큼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느냐 단시간 내에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 물론 이 회사가 지금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됐고 수율도 나오고 전 세계에서 점유율도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1위 기업이고 네. 미국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다 있긴 합니다만 과연 이 정도 몸값이냐라고 봤을 때는 의문시 된다라는 거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오늘 그러면 제가 남은 시간에 질문을 갖다가 우리 애청자분들께도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두 분한테 삐딱하게 질문을 할게요. 예. 삐딱하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장이 너무 편안해요. 네. 장이 너무 편안해가지고 여기서 뭐 쓸데없이 무슨 뭐 약세 요인을 찾고 뭐 리스크를 뭐 논하고 하는 게 좀 뻘쭘해지는 그런 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본능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된다 싶은 그런 어떤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좀 삐딱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LG 에너솔루션은 배터리 팔아서 100조 이것도 하고 자 카카오 말이에요. 예. 난 두 분만 보면 일단 카카오하고 현대차가 떠오르니까 예. 카카오가 지금 그 100원짜리 주식이죠. 예. 액면 분할하고 나서 원래 500원짜리 하던 게 100원짜리잖아요. 네. 지금 100원짜리 지금 한 13만 원 하나요 지금? 지금 13만 5천 원. 13만 5천 원. 그때 액면 분할할 때 한 11만 1,600원인가 뭐 그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그 정도 예. 살짝 내려갔다가 삐딱하게 계속 질문합니다. 저 같은 차티스트 입장에서는 주봉 월봉 한번 펼쳐놓고 나면은 도저히 손이 안 나겠는데 지금도 살아 하시겠어요? 자 우리 우리 제리 살아. 네.
아니 또 지금 카카오는 또 올해 초 때 아들이 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아들이 네, 본인 아들이.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아빠 나도 이제 청소년이 되니까 요즘 많은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주식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생이. 네. 저 깜짝 놀랐죠. 이게 네. 뒤통수를 때려야죠. 그럼. 폐가 망신하려고 이런 데다가 예, 그래도 네,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솔직히 굉장히 기뻤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좋다. 그래서 이제 경제 돌아가는 얘기 살짝 하면서 일단은 치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치킨을 시키고 한 1시간 동안 먹으면서 그러면 너가 관심 있는 회사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제일 먼저 뭐 이런 뭐 다 아는 저희가 아는 회사들 나오다가 카카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드님이. 왜냐면 내가 지금 내 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앱 중에 하나고 여기서 뭐 이제 그 어떤 이런 지금 뭐 무슨 뭐 플랫폼이나 이런 얘기는 전혀 모르겠고요. 그 친구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회사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투자를 어떻게 하고 수익을 어떻게 벌어들이는지 이런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넘어가면서 뜻하지 않게 맥주까지 마셨는데 저 혼자. 네. 근데 그러면서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통 보면은 과거에 저희가 알고 있던 네. 단순한 그 경기,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조금 어떻게 보면 산업 자체가 제조업 중심의 상황들 그리고 IT 쪽이라고 하면 어쨌거나 부품 쪽이죠. 네. 그러면 이런 쪽 뭐 또 중화학 쪽이 많다 보니까 네. 회사가 나라 자체가 네. 경기에 민감한 구조로 밖에 갈 수 없는 게 지금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왔다가 또다시 뭐 경기가 또 흔들리게 되고 위축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는 또 언제 어떻게 빠질지 모릅니다. 그런 어떤 경기 민감 사이클에 민감한 흐름들인데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이런 성장주라고 하는 대표적인 뭐 플랫폼 기업도 마찬가지고 조금 이따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엔터주죠. 엔터주 같은 경우도 쉽게 보면은 엔터주도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즉,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BTS가 지금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군대를 간다. 네. 그러면 지금 빅히트 망할까요? 뭐 그다음 후속타가 있어야죠. 저희가 보통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YG 엔터 같은 경우도 빅뱅이 군대 가고 애들 뭐 이건 좀 그렇지만 좀 안 좋은 얘기가 어열로 되고 그러다 보면은 확 또 흔들리죠. 네. 근데 또 대체될 누구 아이돌이 있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체되는 구간 쪽에서 엔터사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가 플랫폼입니다. 보통 보면은 지금 위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소장님? 아니요. 네, 네. 소장님 아십니까? 당황스러우시죠. 위비스는 들어봤습니다. 아, 예. 그러면 리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아, 예. 그것도 예, SM에서 하는 이런 팬덤을 이용해서 만드는 이런 어떻게 보면 플랫폼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아이돌이 잠깐 뭐 지금 당장 뭐 콘서트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를 활용해서 쓸 수 있다고 보다는 이제 수익성을 할 수 있는 전략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리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월 구독료를 냅니다. 월 구독료를 얼마를 내고 내게 되면은 이 아이돌이 오케이. 무슨 김 대표님 취지는 알아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내가 삐딱하게 묻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네네네. 시간도 있고. 그럼 잠깐 저는 카카오 그러면 카카오에 대해서 우리 저 X 아까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X를 한 이유는 한번 뭐냐면 들어봐야지. 예. 카카오가 저는 이렇게 올라간 거는 지금 뭐 최근에 요 며칠 올라간 건 이제 손보 모멘텀은 저는 인정합니다. 선보 모멘텀. 예, 그 전에 제가 카카오로 말씀드렸을 때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카카오 올라가려면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지금 IPO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반영이 돼 있고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손보 모멘텀 때문에 올라간 건 인정합니다. 근데 하지만 카카오 같은 회사가 굳이 보험회사를 해야 돼요? 아니 좀 컨셉이 안 맞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죠. 이게 은행과는 좀 다른 게 은행 같은 경우는 일단 사이트만 열어놓으면 되지만 손보부터 한다라는 것은 생보는 우리가 이제 생명 주기율이라든지 나름대로 이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대리사들이 네. 그런 거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런 건 없지만 손보 같은 경우는 이제 손해율이니까 자동차 보험부터 아마 시작할 것 같은데 제 추측입니다만 근데 이거는 인프라가 깔려야죠. 이게 온라인으로 가입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카카오 이 사람들이 달려와서 제 사고를 처리해줘야 되니까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문제인데 제가 볼 때 문제는 작년에 카카오 제가 여기서 이준 소장님이 기억하는 그 모멘텀이 됐을 때 네. 그때 카카오 얘기만 할 때라도 그때는 네이버 얘기만 했었죠. 네. 네이버가 시장을 네. 바꿀 네. 것이다 네. 라고 얘기했고 카카오는 뭐 우리가 카톡을 쓰지만 카카오는 돈이 안 돼 라는 거죠. 과연 1년 뒤에 카카오가 살아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짧을 수 있습니다. 1년 시간은 짧을 수가 있습니다만
뱅크도 지금 토스가 또 상장하죠. 네. 그런 식의 경쟁 업체들은 끊임없이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 있어서도 페이스북이 절대 강자를 나설 것으로 봤습니다만 인스타그램이 또 튀어나왔고 네. 또 다른 무엇인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본다라면 우리가 지금 카카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과도한 기대가 과연 유지가 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너무 지금 쏠림 현상들이 좀 극명하게 있지 않겠는가. 보험사가 소장님이 약간 잘못 갖고 계신 게 있는데 보험사가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손해율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끌어내는 가지 마진을 얼만큼 책정해서 네. 경쟁력 있게 끌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 데이터 싸움입니다. 물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자세히 들어가게 된다라면 캐시카우가 계속해서 들어온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카카오 잘하는 분야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손보생보 다 만들 것이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기대감까지 다 반영했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우리가 좀 저는 그러니까 제 의견은 높다 쪽에 의견을 좀 두고 싶습니다. 우리 쿠가 단님이신가? 아이디가 어렵네요. 카카오의 확장성 모르면 그냥 투자 안 네. 그냥 투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확장성에 대한 어떤 네. 그 플랫폼의 개념이죠. 예, 근데 이거를 거기에 대한 어떤 이해도와 거기에 대한 어떤 공감도의 문제 같아요. 네. 예, 오케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어느 분이 맞다라는 것 같다고 우리 결론 낼 수 네. 있는 토론이 아니에요. 예. 자, 저희 이제 삐딱선은 계속 갑니다. 오늘 기사 하나 봤어요.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 중인 신풍제약의 주가가 이틀째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뭐 기사 보니까 미국의 제약회사 MSD가 미국 정부한테 무슨 뭐 이거 먹는 약으로 해서 치료하는 몰누피라비르 이거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그 기사 끝에 가니까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 항말라리아제 피라맥스의 국내 이상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아니 MSD라는 미국 회사가 미국 정부하고 이 먹는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계약했다는 거하고 아직 이상 결과 발표도 안 난 신풍제약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루저 게임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바이오젠 얘기도 있었잖아요. 미국의 바이오젠이 네. 뭘 계약을 했었죠? 알츠하이머 그거 알츠하이머 하니까 국내 알츠하이머 주식들이 다 올랐다가 같이 올랐어요? 예, 같이 올랐다가 다시 또 떨어졌는데 네. 그랑 똑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그 소장님도 그 기사 읽는데 보면 정말 기사를 꼼꼼히 봐야만 이게 신풍제약과 연관이 없구나라는 걸 아시지만 만약에 제목 기사 제목만 봐서는 신풍제약이 신풍제약이 미국 무슨 뭐 제약회사하고 뭐 계약한 것처럼 제목이 나온다고 그런 루저를 찾는 거죠. 그런 루저를 예. 거기에 낚이는 사람을 찾는 거죠. 내가 낚였더라도 이 다음에 나보다 더 루저가 이건 제 욕먹어도 좋습니다. 더 루저가 내가 오늘 예를 들어 상한가에 사준 거를 다음날 상한가에 사주겠지라는 게임이지 그런 게임의 법칙 아니면 전 설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차영주 소장님의 저 말씀에 우리 김 대표님 반론 있으세요 혹시? 네, 전형적인 꼰대 마인드죠. 계속해 보세요. 네, 지금 저한테 제약 바이오주를 묻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매매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매도 네. 된다. 신풍제약이 올라가는 근거는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제약 바이오주가 한 5개월달 쉬는 동안에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 무엇일까요? 시가총액 좀 있는 종목 중에서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지금 최근에 보면은 혹시나 화면이 나갈지 모르겠는데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지금 6월 달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한 동향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은 6월 10일까지. 네네. 지금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를 포인트를 한번 맞춰야 되겠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약 한 15개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사주는 거 고맙습니다. 네. 근데 눈여겨보면 카카오, 네이버, LG화학도 SK이노베이션 다 2차전지죠. 2차전지도 지난주에 저는 단기 매수 말씀드렸습니다.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지금 또 쭉 보시게 되면은 하이브도 플랫폼 쪽에 가깝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맨 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외국인들한테 셀트리온 헬스케어 왜 사?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근데 이게 지금 트렌드가 과거에 저희가 잊고 있었던 BBIG 쪽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신풍제약은 상관없이 주가는 보통 보면은 지금 이제 바탕이
바이오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매매는 네. 항상 이런 쪽으로 시세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탄력은 거기서 나옵니다. 매매할 수 있는 근거는 거기서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단 중요한 거는 이거를 내가 어느 적정선에서 잘 팔고 나올 수 있겠다라는 자신이 없으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제약바이오 쪽도 제가 보기에는 또 꿈틀꿈틀거리면서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투자자분들 많이 만나 뵙다 보니까 의외로 바이오 쪽에 물리신 분들도 좀 많으시더라고요. 오케이. 예, 그래서 좀 아쉬운데 이번에 혹시나 움직이게 되면 잘 정리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거 잘 들어야 돼, 김민수 얘기는. 처음에 뭐 전형적인 꼰대 마인드입니다 해갖고 이거 뭐 사람 약골을 확 죽이더니 약골을 확 죽였는데 네. 뒤로 가니까 살 꼬리가 내려가네. 죄송합니다. 오케이. 이게 별 전형적인 톰의 제리의 그 네, 살살살 오케이. 그게 딱 치고 빠지기인가요? 치고 빠지기. 네. 좋아요. 지금 우리 채팅방에도 김민수 대표님 쪽에 뭐 엄지척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뭐 그 다음에 다양할 수가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 바닥은 답 없습니다. 답 없는 걸 갖다가 우리가 진짜 수백 개의 유튜브 매체들이 이 답 없는 이걸 두고 더 서로들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삐딱선 3호. 네. 제가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네. 국민의힘의 이제 36세. 네. 야, 옛날에 40대 기술원도 젊다 했는데 36세. 네. 국회의원 한 번도 안 돼본 사람이 네. 당 대표가 됐어요. 야당에. 기사 중에 얘기 나옵니다. 이제 그 관련주 하도 이제 무슨 뭐 정치인들 무슨 뭐 유명인들 관련주가 출렁출렁 하길래 제가 기사 읽어볼게요. 삼보산업과 넥스트아이는 이준석 대표의 아버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준석 대표의 아버지는 금융인 출신으로 과거 삼보산업의 자회사 하이드로젠 파워 법정 관리를 맡은 적이 있고 넥스트아이에서는 감사위원으로 재직했다. 우리 일 대충 하면은 너 왜 야 처삼촌 벌쳐도 저렇게는 안 한다는 말이 있어요. 처의 삼촌 네. 가깝네. 처삼촌만 해도. 그러네요. 처삼촌 말이 가깝네. 처삼촌 멀지도 않은데 처삼촌 벌초 시켜놓으면 대충 한다고 옛날부터 내려온 말이 그건데 지금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뭔가 하면은 꼭 이렇게 누구 뭐 관련주 합니다. 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또 우리 차 소장님이 먼저 그게 했다가 또 괜히 약구 죽일라. 우리 김 대표님 관련주 관련해서 어떻게 조언을 주실래요? 저는 지금 적었습니다. 종목이 삼보산업 넥스트아이라고요. 매매하려고 처음 봤습니다. 네, 이게 이런 관련주인지도 몰랐고. 네. 근데 처음 듣는 회사다. 네? 처음 듣는 회사다. 네, 연관성이 이렇게 있는지도 몰랐고요. 연관성이 네. 이렇게 있는 줄 몰랐다. 네, 그냥 정치 잘하셨으면 저 젊은 분이 정치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뿐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뭐 그냥 시세는 뭐 그냥 한눈 길로 살짝 봐야 되겠지만 근데 똑같습니다. 이런 것도 만약에 지금 내가 시장에서 매매할 게 없고 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시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장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살아 움직일 때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다른 거 잠잠한데 혼자 막 치고 가면서 시장에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면은 적어도 당일이라도 자신 있으면 매매해야 됩니다. 시장이 움직일 때는. 이게 뭐 연관돼서 이걸 내가 갖고 그 무슨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보유하는 종목도 아니고 지금 트레이딩 하면서 오늘 사서 오늘 잘 팔아갔다가 이것도 하나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충분히 이용하고 있으면 무슨 테마가 됐던 간에 무슨 시장에서 변화가 나왔던 간에 이용해도 됩니다. 단 욕심이 없어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는 하셔도 되는데 그냥 뻔한 얘기로만 드리면은 이런 거 하다가는 뭐 이제 항상 끝이 어쩌다 뭐 어쩌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까 단타 얘기를 하다가 또 말았는데 그런 건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시작해서 오늘 10만 원을 벌었습니다. 110만 원입니다. 또 며칠 하다 보니까 150만 원이 됐습니다. 150만 원으로 베팅하지 마십시오. 딱 100만 원으로 베팅하십시오. 50만 원은 항상 쟁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100만 원이 흔들렸다고 하더라도 월간으로 결산해 봤을 때 만약에 20만 원을 또 손해를 봤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그래도 내 계좌는 플러스. 이 효과는 제가 또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 직접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데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투자가 들어가는 거는 차라리 뭐 배당 투자나 분기 배당 투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리 효과를 누리셔야 되는데 지금 단타 매매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루저 게임이라고 말씀드린 똑같은 법칙이긴 한데 네. 가장 우려스러운 이제 김민수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데 가장 우려스러운 건 전 그거예요. 이걸 갖고 중기 투자하시는 분들 뭐냐면 지금 오늘 이제 그 이준석 당대표에 네, 대한 네. 종목들입니다만 이준석 당대표는 이제 당을 이끌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단발성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모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권 주자 이제 내년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네. 대권 주자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더라고요. 내년 대선까지는 내가 끌고 가보겠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도 뭐 성공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주식 바닥에 거의 30년 있었는데 네. 그걸로 돈 버신 분을 저는 안타깝게도 못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인력풀이 좁아서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사람 관계가 좁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걸 가지고 트레이딩을 해서 김민수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야 나 오늘 용돈 벌었어 내가 오늘 밥 살게 그렇게 밥을 얻어먹은 적은 서너 번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계속 매일매일 사고 판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주식들을 가지고 중기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 그래서 제가 돈 번 분은 아직 못 봤다. 그래서 혹시 계시면 제보해 주시면 제가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 뭐 오늘 보고 다시 안 볼 사이도 아니고 이제 다음 주에 있어요. 아니 이제 두 분 한 번씩 이제 클로징 멘트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F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얘기 말고 뭐 우리가 다음 주 지켜봐야 될 건 뭐며 3,266은 언제 열면 어디까지 보이는지 이렇게 좀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조금 가려운 부분을 한번 끌어주시는 걸로 마무리하시죠. 우리 김 대표님 먼저 하실까? 네, 일단 잠깐 또 반성을 하는 게 네. 지난주에 제가 여기 나와서 소장님이 하도 얘기를 하셔서 자동차 부품주 얘기를 몇 개를 네, 하셨었죠. 그랬죠. 그중에서 DIC라는 회사가 말씀드리고 월요일 날 바로 상한가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너무 좀 작은 종목이면 작은 종목인데 그리고 또 그때 위험 요인들도 리스크도 말씀 안 드렸는데 이렇게 빨리 움직여서 인포맥스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면서 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종목 쪽은 앞으로도 말씀은 드리되 가급적이면은 참고로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 회사가 다 좋은데 회사가 변하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중기적으로도 물론 좋은데 시세가 강하게 나오면 또 끊었다가 다시 매매할 수 있는 전략은 필요하다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시장은 좋게 봅니다. 여전히 좋게 보고 아마 지금 딱 한마디로는 바벨 전략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벨? 네. 그러니까 즉 경기민감주 쪽에서 제가 제일 선호하는 거는 철강. 이거 지금 더 갖고 왔고요. 바벨이 이거죠. 바벨 들면 이거 엮기 들면 이쪽 그렇게 같이 균형적인 거죠. 그렇게는 네. 포트에다가 이것도 담고 이것도 담아라. 네. 오케이. 그러니까 딱새 철강 조선 건자재. 철강 조선 건설 건자재. 네. 이쪽은 자동차는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쪽은 경기민감 쪽에서 한 축으로 보시고 혹시나 현금이나 아니면은 또 신규로 자금이 좀 있어서 더 투자해 보려고 한다. 지금 입장 쪽에서 BBI 쪽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변화연들은 이제 다시 꿈틀거리는 쪽에서 적어도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보시되 FOMC 회의에서는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제가 보기엔 저는 개인적으로 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고 나게 되면은 오히려 그때는 다시 주추세로 가면서 더 강해질 수 있다. 장이.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네. 알겠습니다. 예. 김민수 대표님 말씀대로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진짜 말씀드립니다. 나는 바벨 전략 쓴다는 분들 보면 예. 부러워. 돈이 얼마나 많아야 그 바벨 전략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김민수 대표는 부러운 게 많아요. 돈도 많고요. 네. 자식도 3명이고요. 네. 부러운 게 많습니다. 생기기도 잘생겼고요. 젊고요. 진심이 아니신데요? 아니 일단 저는 다음 주도 장은 뭐 FOMC가 변곡점이다라고 보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 물론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강세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에 한 표를 던지고 싶고요. 하단을 강세장은 계속된다. 예, 강세장에도 하단을 터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혹시 페이크일 가능성은? 저는 지금 뭐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쉽게 밀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다음 주만 놓고 보면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뭐 바벨 전략을 펼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적극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신 상황에서 네. 가치주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성장주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제 성장주 시대가 다시 도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 있는 쪽들에 대해서 네. 물타기를 과감하게 하셔도 된다.
제가 첫 얘기하는 거죠. 물타기란 얘기. 아니 방송 나와서. 너무 위험한 말씀을 하셔. 그리고 내가 아는 차 소장님은 이런 말씀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닌데. 아닌데, 지금 이 아니 위클리나 먼슬리 차트 보면 뭐 간당간당한 이 와중에 예. 물타기를 하라니 그러니까- 죽으라고 잘못하면 예, 그러니까- 한 방에 훅 갔는데. 예, 제 뷰가 그만큼 강해졌다라는 거고요. 오. 강해졌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그동안 현금 비중 항상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상단이 완전 열려 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물타기를 하라는 개념은 그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현금이 있으면 물탈 돈이 있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삼성전자를 갖고 있고 지금 내가 삼성전자가 물려 있으니 삼성전자를 좀 팔아서 네이버 카카오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자라면, 네, 예를 들자라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삼성전자를 물타기를 하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 가치주가 물려있던 성장주가 물려있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편입하자라는 개념이지 지금 몰빵으로 들어가자라는 개념은 아니니까 잘 톤을 좀 낮추겠습니다. 한 발을 좀 빼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러니까 바벨 전략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을 하면 포트폴리오를 좀 넓힌다라는 게 오히려 저는 좀 위험스러울 수도 있다. 오히려 지금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도 결국 그러면 가치주 끝난 거 아니냐, 성장주가 다시 끝난 거 아니냐, 그런 논쟁은 지금 저는 무의미하다. 무의미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들 그 대신 이제 탄력이 떨어지는 쪽들이라면 중소형주라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대형주라면 좀 버티셔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순환매가 돌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중생님이 그러시네. 중생 TV님이 계속 현금 좀 들고 있자는 분이 물타기로 전망 바꿨다. 지금 이제 차 소장님 말씀하시는 예. 거 보고 지금 채팅방에 올라오는 얘기예요. 저도 지금 사실 쎄해요. 쎄한데. 예. 이거 뭐 또 다음 주에 또 뵙게 되고 또 다음 주에도 우리 시청자분들 또 이렇게 기다렸다가 진짜 채팅까지 토론까지 활발하게 참여해 주신 우리 분들 눈에 익은 아이디가 참 많습니다. 이제 한 몇 달 하다 보니까 저는 진행자로서 이거 약간 면피용 발언 해놓을게요. 예. 좀 쎄합니다. 오늘 나온 두 분이 네. 톰과 제리가 지금 짝짝꿍이 돼가지고 예. 아유, 이런 이미지는 안 좋고요. 바꿀까요?